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210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 된다. 그래서 경제는 물론 젊은이들 자체가 상당히 손해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어제 뉴스를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출산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출산 장려가 과연 먹힐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인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는 얘기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가장 주된 이유는 아이를 낳으면 교육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교육 문제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회적 구조가 출세지향주의적, 학벌, 학력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본적인 원인 없을 생각은 안 하고 교육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얘기만 하니까 도무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국민들한테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죠. 아직도 정부 인사가 발표나면 학맥, 인맥이 어쩌고 하는 말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사회를 고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미세먼지 많은 날은 깨끗하게 쿡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쿡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권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공 맹르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가 중복이었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 이제 진짜 앞으로 엄청나게 더워질 일만 남았다고. 그렇습니다. 큰일입니다. 오늘 화요일 카피는 뭔가요? 네, 이게 화요일이라서 그런지 좀 화가 나는 소식인데요. 네. 오늘 카피는 아이들보다 못한 어른들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뉴스 브리핑, 우리 네. 뉴스 매거진 시간도 그런데 논평, 이게 좀 차분하고 냉철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좀 화가 나는 소식인데요. 아니, 뭐, 화날 일이야 세상에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도 되세요. 네. 그, 세월호 관련 얘기죠? 맞습니다. 어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 법정 장면은 참 오랫동안 잊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이 처음으로 단원고 생존 학생 중에 첫 6명이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계속 이어질 텐데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우왕좌왕하다가 가장 먼저 탈출했죠. 예. 근데 이제 증언 중에 들어보니까 어느 학급의 반장 유모양인데요. 선내 방송보다 먼저 학급 친구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또 배가 많이 기울어져서 문에 닿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얘들아. 물이 차 올라오면 구명조끼가 우리를 띄워줄 거야. 그러면 저 문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 학급 친구들을 다 구조시키고 본인은 정작 나오지 못한 어찌 보면은 그 아이들을 친구들을 진정시키는 등 전문 구조요원보다도 침착하고 현명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고요. 예. 이게 세월호 참사 105일째가 되는데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게 화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참 기가 막힌 문제죠. 이게 정말 참 이거는 뭐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가 참 정말 미안하고 이런 그러게 문제 말입니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그 급박한 순간에도 질서를 지키면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해경은
손에 닿을 거리에 있었는데 물로 뛰어든 아이들만 건져내고 이 배에는 전혀 접근하지 않았다. 이 기다리던 줄 서서 기다리던 아이들은 물결에 휩쓸려 나올 수 없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요. 또 화물기사로 일하던 승객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이 최모 씨. 그 바다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두 손을 떨며 기다리던 그 여학생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트라우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제 오래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얘기하니까 진짜 막 또 아침부터 화가 나죠, 네. 진짜.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 세월호 특별법은 아직도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유가족들은 단식 농성 벌써 한 보름 됐을 텐데 네. 지금 건강 상태도 위험하다는 뉴스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그 인도주의 실천 의사회에서 예. 지금 유가족들의 지금 이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지금 7명 남아서 아직 단식 농성 중인데요. 처음에 24분이 시작했는데 의사가 간곡하게 말려서 중단한 분도 계시고 지금 병원에 실려간 분들도 꽤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의사들의 진단에 따르면 단순히 단식 농성 때문이 아니고 이미 100여일 동안 이분들이 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여서 정말 이제 심각한 건강 이상이 올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이제 국회 내 여야가 특별법에 합의를 잘 해서 지금 이 꼬여있는 국면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우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우리도 이렇게 법정 증언 들으면서 화가 나는데 정말 이 증언들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자신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인데 근데 이 기관사 박모 씨와 이 기관실 선원들은 그 마지막 순간이다. 뭘 해야 할까? 그들은 캔맥주를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맥주를 마실 시간에 아이들에게 외치기만 했어도 야 밖으로 나가서 뛰어내려 그랬어도 수십 명이 더 살지 않았을까. 지금 이 얼토당토하는 지금 상황들을 100여일 만에 또 보면서 이게 정말 울컥울컥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데 이 와중에 어쨌든 재보선이 내일이에요. 내일로 다가왔죠. 우리가 잠시 후에 나경원 후보와 인터뷰가 마련이 되어 그렇군요. 있는데. 저희 지역구 후보군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어떻게 유병원 일가 조력자, 수배자들 이게 검거하고 자수하고 네. 자수했죠. 어떻게 이게 좀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원래는 이런 대형 사건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세월호 때도 이제 지방선거 맞습니다. 영향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병헌 일가 추적 전 이 이야기가 나오면 집권 여당이 지금 공권력의 불신 때문에 상당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론인데요. 예. 사실 이번 이제 재보선은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지역별로 현안이 다 다르고요. 이 정말 혁신을 외치는 여당과 예. 또 야당에 대해서는 이제 야합이다 이 단일화를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별로 결과가 나타날지는 정말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알 수 없는데요. 예. 다만 처음에는 애초에 야당이 세월호 국면 때문에 유리한 선거 아니냐 예. 구도를 그렇게 봤지만 이 직면에서는 여당 우세로 나타났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야당이 이번에 이제 지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전략 공천의 실패다. 이런 이제 진단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재보선 전날로 와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박빙입니다. 물론 그렇죠. 영호남은 기존 구도대로 갈 것인데 예. 전남 순천 곡성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호남, 순천 곡성 말씀하셨죠. 거기는 호남이라도 좀 모를 전혀 수 다른 있을 기류입니다. 거예요. 예. 보통 여기를 텃밭으로 여기는 야권조차도 예. 우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이번에는 박빙 우세, 박빙 액센트가 가 있어요. 예. 이거 좀 내일 주목해야 될 지역이고요. 맞습니다. 나머지 이제 수도권 6구, 수원벨트 3구, 거기에 평택, 김포, 동작을 거기다 이제 충청권 3곳, 전체 9곳의 접전인데요. 이 접전, 백병전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또는 뭐 박빙이라는 표현 예.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어서 정말 내일 다소 흥미진진한 그렇습니다. 막판 추격전이 벌어지고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보더라도 이번처럼 박빙 지역이 많은 맞습니다. 선거는 거의 없어요. 예. 자, 오늘 어떤 노래 들으면서 헤어질까요? 오늘 우리 아이들 정말 그 어른들보다 현명했는데 살아나오지 못한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 유가족의 마음일 텐데요. 가을방학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가끔 미치도록 내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들어보시죠. 예.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은 헤어지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만약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 내 맘을 무너뜨렸어. 어쩜 우리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730) 재보선 드디어 내일입니다. 후보들은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 오늘 하루 동안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유세전에 총력을 기울일 텐데요.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죠.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선거 열기가 더욱 뜨거워진 서울 동작을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그죠? 네, 예.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네. 동작을 주민들 이렇게 쭉 만나보시면서 어떤 말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네, 정치꾼이 아니라 일꾼이다. 일꾼이다. 진심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제가 동작 주민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이요. 소외감입니다. 동작대로를 사이에 두고 어떻게 보면 원래 원조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구가 어느새 강남의 변방으로 밀려났거든요. 그래서 예. 동작대로를 사이에 두고 서초구와의 여러 가지의 차별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고요. 그래서 좀 지역 발전 좀 시켜달라라는 것이 가장 많은 주민들의 말씀들이십니다. 지금 강남의 변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강남 4구로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요 강남 4구라는 의미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양적인 팽창을 얘기하는 성장주의적 강남 4구인지 아니면 삶의 질에 관한 문제로서의 강남 4구인지 어떤 겁니까?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발전의 프레임도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동작구가 재정 자립도가 31.8%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준이 굉장히 이 서초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예컨대 셋째 아이 낳으면 출산장려금 서초구는 4년 동안 1,000만 원 주거든요. 네. 동작구는 50만 원 받습니다. 1,000만 원대 50만 원. 네, 이런 예. 차이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강남 4구는 지금 많은 지역 발전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막힌 테헤란로를 뚫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서초동 정보사령부를 빨리 이전시키고 거기에 터널을 뚫는 것을 시발로 해서 사당로를 확장해서 길을 뚫어야지 이곳으로 테헤란로의 상권이 좀 이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뚫는 것, 또 우리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신도 터널을 뚫는 거, 그동안에 10년 전에 재개발 재건축 정책으로는 주민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의 정책을 위해 틀을 좀 바꿔주는 것,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과 함께요. 우리 동작구는 좀 학교에 대한 아픔이 제일 많으십니다. 좋은 학교가 없다. 예. 그래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까지 해서 한마디로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좋은 그런 좀 가족이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겠다. 그것이 저의 강남 4구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정치를 한동안 중단하셨다가 다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예. 근데 네. 일단은 다시 들어가시게 된 것이 이제 당의 그 강력한 요청이다. 사실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셨었나요? 저는 정치를 원래 이제 20대 때 예.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렸었죠. 예. 그래서 제가 했었던 지역에서 다시 하겠다라는 게 저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당이 좀 이번 재보궐선거에 좀 나와달라라는 요청을 해서 조금 시기를 당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야권연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좀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역효과겠지만 어떻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연대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거는 엄밀히 보면 수원과 동작을 그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정의당이 나눠 먹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수원 쪽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하겠다. 또 동작은 정의당이 해라 이렇게 서로 나눈 거고 예. 결국 이거는 뭐 유권자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동작을에는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작을 버린 셈이고요. 예. 결국 그렇다 보니까 뭐 이 연대라는 건 원래 가치나 정책이 좀 비슷해야 돼 연대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상 뭐 이번에는 보면 일방적으로 사퇴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뭐 처음 하루 이틀은 뭐 약간의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 뭐 주민들 또 유권자들께서 요새는 더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 노회찬 후보 연설하시는 연설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노회찬 후보도 그 기동민 후보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하겠다고 늘 말씀하셨고요. 최근 연설하시는 건 제가 못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없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경원 후보 측에서 노회찬 후보 측 고발을 하셨죠? 저 노회찬 후보의 그 뭐 지지 뭐 지원 유세하는 분들이 흑색 선전을 많이 한다고 동네 주민 지나가다가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그냥 놔두냐. 예. 이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집하셨어요? 뭐 그 예전 서울시장 선거 때 나왔던 네거티브 같은 거 다시 하고 있다고 어제 동네 주민 한 분이 저를 만나서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냥 두냐고 막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뭐 증거를 뭐 그런 걸 모집한 게 없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하시려고 했죠. 저희가 이 세월호 사건 세월호를 선거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가장 나쁜 정치가요. 국민적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세월호 서명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세월호를 빙자해서 노회찬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같이 계속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후보 측에서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같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고발하고 나니까 정체 모를 그 사람들이 딱 없어졌더라고요. 동네에서.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노회찬 후보 측에서도 맞고소 같은 거 한 거 있는 모양이죠? 이제 선거에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 저희 쪽에서도 또 맞고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고소한 내용하고는 전혀 또 다른 겁니다. 저희가 고소한 내용은, 노회찬 후보 캠프가 사실상, 세월호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한 건 또 다른 사안입니다. 근데 그 노회찬 후보 측은 아마 나경원 후보 측 운동원한테 맞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저희 쪽 운동원도 또, 같이 맞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양쪽 다 진단서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네. 사전투표. 서로 이제 예. 서로 제가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그 유세를 좀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지하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전투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작을이 지금 순천 곡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전국에서 높지 않습니까? 13.2%. 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요새 이제 사전투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게 되어서 사전투표를 많이 이용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주가 휴가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리 투표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실 분들이 좀 미리 했기 때문에 많이 한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층이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뭐 투표소도 좀 사전 투표할 때는 주민센터에서만 하기 때문에 가까운 투표소보다는 조금 더 멀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 부분이 이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이 사전투표가 3번째인데 역대 지난 선거에서도 큰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그죠? 네, 예. 예. 자,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네. 오늘 하루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하루를 마무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민 쪽으로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예. 주민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만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요. 예. 또 더 많이 말씀 나눠보자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진짜 선거 끝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선전하시기를 바라시겠고요. 또 내일 결과 열심히 지켜보셔야죠. 예. 우리 나우복께서 사전투표 하셨어요? 저는 내일 하실 거예요? 대표로부터 예. 늦게 권유를 받았습니다. 참 그러셨죠? 예, 그래서 늦게 맞아요. 권유받는 관계로 뒤늦게 이사를 해서 8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지 투표권이 있는데 맞아요. 8일날 권유를 받아서 저 대신에 많은 분들이 더 찍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봤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그 출마 지역에 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 거주했습니다. 물론 지금 거주도 거주하고 하셨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법적으로 왜 이사 늦게 왔느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사실은 동작의 연고가 가장 강하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예, 동작이 고향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 흑석동이 또 외가고요. 그러시군요. 예, 또 승희여자중학교, 동작에 있는 승희여자중학교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끝까지 잘 선전하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진짜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LTA SK텔레콤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손짓 하나로도 찰칵 셀피 카메라.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시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이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로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늘 적당히 써야지 생각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놀란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계획한 지출 금액을 넘으면 알려주도록 바꾸다. 추가 지출하면 문자로? 와이휴머 좋다.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태엔 토비콘 S.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 다저스의 류현진 시즌 12승을 거뒀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상태로 나가면 한 20승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수치상으로는 지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일단은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유현진이 6이닝 동안 안타 6개, 볼넷 하나, 그리고 삼진 7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3실점을 했고요. 팀이 4대3을 앞선 7회 말에 교체가 됐고 이후에 투수들이 1점 차리들을 잘 지켜서 네. 유현진이 12승째를 따냈습니다. 최근 3연승에 시즌 12승째, 최근 상태가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유현진이 앞으로 지금 LA 다저스가 앞으로 남은 경기가 57경기입니다. 아. 유현진이 여기에서 한 11번 정도 등판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20경기에 나서서 12승 거뒀어요. 그러니까 10경기에 한 6승 정도 거둔다고 보면은 앞으로 11경기 정도 남았으니까 6승 내지 7승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선수로서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 최다승 기록한 게 박찬호가 기록한 18승입니다. 유현진이 지금 12승이니까 6승을 남았으니까 지금 페이스 유지하면은 18승 일단 넘을 수 있다고 기대를 보고요. 그리고 아시아 투수 중에 최다승은 중국의 대만의 왕첸민이라는 선수가 19승을 했으니까요. 유현진이 11차례 경기에서 7승, 7승 정도만 거둔다고 하면은 이 기록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메이저리그에서 에이스다. 그럼 시즌 15승 정도는 거둬야 됩니다. 유현진이 지난 시즌에 14승에 머물렀죠. 올해는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메이저리그에서 정상급 투수로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조금 더 욕심나는 게 그 내셔널리그에서 다승 선두가 13승을 거둔 선수입니다. 유현진 지금 12승으로 다승 공동 2위입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유현진이 이 페이스 좀 잘 유지하고 해서 내셔널리그의 다승왕 정도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그렇죠. 또 의미 있는 도전이 되겠죠. 예. 그리고요, 지금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공석인데, 감독 선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다소 지연된다라기보다는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대한축구협회 이용수 신임 기술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감독을 A매치에 9월에 A매치 우리나라 대표팀이 경기를 2경기를 치르거든요. 9월 5일에 베네수엘라, 9월 8일에 우루과이하고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 이 일정에 쫓겨서 급하게 감독을 선임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신중하게 뽑겠다는 거죠. 그리고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는 3가지 정도의 요건을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월드컵에서든 클럽에서든 그러니까 프로 감독이든 국가대표 감독이든 큰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좀 강하게 기존의 전통적인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감독을 좀 선호하니까 리더십이 강한 감독.
그리고 능력도 중요한데 인성을 갖춘 감독을 뽑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감독들의 명단이 이름이 언론을 통해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부 다 자가 발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이전트 보통 이렇게 감독을 뽑는다 그러면 에이전트들이 자기 아는 그 선을 이용을 해서 외국 감독들의 프로필을 막 축구협회에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저런 감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축구협회가 아직 생각하는 감독은 없는 거고 에이전트 통해서 나한테 기회가 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는 선에 지금 그치고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유병헌 씨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김엄마 김명숙 씨가 어제 전격 자수하면서 유 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병헌 일가에 대한 검경의 수사 그리고 이 앞으로 세월호 전반에 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부터 좀 짚어보는데, 이게 말이에요. 자, 네. 그, 김엄마가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네. 그 운전기사분 양희정 씨 아내도 자수하고. 네네. 근데 이렇게 자수하는 거, 신엄마가 자수하고 나서 지금 이론적으로 따지면, 유병헌이 어쨌든 자살했건 타살당했건 그 죽음의 전후에서 또 신엄마가 자수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뭐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분히 좀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병헌 씨 사체가 발견된 12일 날 그 신엄마가 13일 날 자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검찰에서는 그 양혜정 씨 부인이나 양혜정 씨나 또 김엄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이달 말까지 자수를 하면은 선처를 하겠다, 불구속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어제 월요일인데요 오전 6시에 검찰청 당직실로 전화를 해서 전격 동반 자수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보면 주말쯤부터 상당히 어떤 모색을 하고 그 자수를 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예. 일단은 조사를 하고 그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만 오늘 다시 불러 재소환해서 조사를 할 텐데 문제는 양혜정 씨가 그 자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모색을 취하고 어떤 그 각본에 의한 자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김엄마 같은 경우에는 유병헌이 어떻게 이 도망을 다녔느냐 이거를 알 수는 있겠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유병헌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운전기사 양회정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양회정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지금 왜 이렇게 숨어 다니는 걸까요? 양혜정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속된 신모 씨, 그 습속의 추억 결정에 있었던 그 여비서 역할을 했던 신모 씨 빼고는 가장 측근에서 수발을 들었던 운전기사 겸 측근인데 양혜정 씨가 지금 유병헌 씨가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또 확인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구속 수사하겠다, 선처하겠다 했음에도 아직까지 자수를 하지 않는 것은 양혜정 씨가 뭔가 자이든 타이든 유병헌 사망에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3의 세력이나 제3자로부터 볼모로 잡혔거나 아니면 자수나 체포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조치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양혜정 씨 스스로 유병헌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지금 향후 수사 방향을 보고 자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 지금 모색하고 지금 정중동으로 감망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자이든 타이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백기종 팀장께서는 타살로 보시는 모양이죠? 저는 타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타살을 했다라면 일반적으로 수사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특히 강력팀장을 지내셔서 네네. 일반적으로 만일 타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주위에 어떤 사람이 타살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확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유병헌 회장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유병헌 회장이 쫓김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서 본인 앞으로 핵심 측근들은 찬양 재산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었는데
뭐 양혜정 씨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최근에 밝혀진 거지만 양혜정 씨 앞으로 유병헌의 재산이 강남 일대 빌딩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추론이고 가설인데 추론이나 가설이 현실로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추론을 해보는데 이런 케이스에 있는 사람이면 또 체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특히 가장 떠오르는 건 차명 재산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차명 재산이 이 유병헌 사살이나 죽음에 관여돼 있을 중요한 사안으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부 언론 보도입니다만 그 순천 목포 지역의 조폭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거든요. 그런 네네. 가능성. 그러니까 유병헌의 측근 중에 하나가 그 순천이나 목포 이쪽에 조폭들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 기사를 봤는데 네. 그 시카리 수석의 추억 대문 현장에 꽂혀 있었다. 뭐 그런 이런 얘기도 점- 있고요. 네, 이런 점만 가지고 그 순천 조폭이 관여했다. 또 지역 조폭이나 범죄꾼을 끌어들여서 유병헌 죽음에 관여했다. 이런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가당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병헌 죽음이라는 것은 이 관련자들 핵심 측근 아니면 접선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이런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외부인을 끌어들임으로 해서 나중에 노출될 염려가 특히 크기 때문에 자체적인 어떤 세력이나 자체적인 그 측근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조직폭력이나 범죄꾼을 끌어들인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감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유대균하고 박수경은 이제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유혁기가 가장 핵심 인물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는 유혁기가 지금 미국에 있다, 멕시코에 있다, 뭐 멕시코에 있으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은? 잡으려면? 지금 유혁 씨 같은 경우는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지금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우리 검찰 당국이나 그다음에 한미 그 사법 공조 체계를 굉장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주기적으로 그 주한미군 대사관에 임해서 지금 요청을 하고 협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예. FBI라든가 그다음에 그 미국 안보국이나 이민청이나 국토안보국 같은 데서 지금 협조 요청을 계속 함으로 해서 꾸준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결국 미국 안에 있다고 하면은 체포될 가능성이 높지만 멕시코라든가 또 심지어 일부에서는 뭐 남미나 그 쿠바 쪽으로도 뭐 도피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 그 팩트가 아니라고 보고 다만 멕시코 쪽에는 유병헌의 구원파 신도라든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 멕시코 쪽에 도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국경지대를 통한 멕시코 도피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 수사 당국이 수사를 어느 정도 하고 소재 파악되는 대로 한국 쪽에 연락을 지금 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자들을 잡아서 송환한 사례가 좀 있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지금 현재 알려지기로는 한 700여 건이 한국에서 죄를 저지르고 도피를 한 경향인데 그러나 높지는 않습니다. 30% 정도의 송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점차 개선되는 걸로 봐서는 예. 앞으로는 충분히 유혁기도 그 소재를 파악해서 체포해가지고 송환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한다. 이런 게 지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백 팀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이제 자수한 사람이 뭐 신엄마, 김엄마, 양회정 씨 부인, 그 다음에 이제 유대균, 박수경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좀 위중한 죄라고 보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유대균 씨가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예. 유병헌 씨의 장남으로서 어쨌든 본인은 경영 일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뭐 트라이곤 코리아라는 한국 제약이나 또 아이온아이 홀딩스의 그 지분, 최대 지분을 갖고 있고 예. 그동안 꾸준히 그 컨설팅료나 자문료, 특허권 사용료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지금 현재 밝혀진 그 검찰 조사 내용은 99억 상당이라고 하지만 예.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액수의 횡령 배임 또 조세 포탈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상권 청구에 있어서는 현재 유병헌 씨 사망으로 해서 남아있는 사람으로는 김혜경이나 김필배나 또 유혁기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 송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균 씨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 기소함에 있어서도 유대교 씨가 가장 정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더 열쇠를 쥐고 있는 키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잡힌 사람 중에서는 유대교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위중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루토티어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늑대 닥터&닥터.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돼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팔로미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랩이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손짓 하나로도 찰칵. 셀피 카메라.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예, 방금 전에 저희가 유병원 사망과 그리고 유병원 일가의 수사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무수한 음모론이 나오고 있고 과연 진짜냐 가짜냐 뭐 왜 죽었느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판치는 사회라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신뢰가 떨어지고 신뢰가 부족한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제도권에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